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2023년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수들이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던지고 치는 모습이 언제나 진지해 보입니다. 관중들도 그 공 하나에 열광을 하죠. 공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선수는 경기장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일 때 좋은 결과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날씨 탓에 나른해지고 해이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세종 FM 가족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방상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 참 좋죠. 네, 참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등산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요즘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좋아하시지만 시간이 없으셨군요. 네. 일요일에도 진료를 하신다고요? 네네. 네. 환자들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네.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가시네요. 원래 이제 좀 나이 들고 하면은 이제 좀 봉사활동도 좀 해야지. 네. 특히 이제 주말이나 네. 공휴일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대체한다고 생각하고 네. 일요일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원장님 라디오 상담실 지난번 1회 방송 나간 후에 네. 주변에 많이 들어보라고 권하신다면서요? 네네. 네. 특히 뭐 산모분들이나 네. 우리 저기 환자분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네. 이제 방송을 한번 들어봐라. 아.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좀 편하려고. 왜냐하면 똑같은 네. 말을 매일 네. 산모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뭐 간단한 말이지만 네. 저의 뭐 오랜 그 임상 경험을 네. 그 보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랬더니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아들 하시고 네. 그걸 또 들으신 분들도 다음에 만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그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평소에 말하는지 네. 말씀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웠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방송이 또 그런 쪽으로도 쓰임을 받으니까 좋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뭐 땡튜브 들어오시거나 sfm.kr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서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치료가 될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 고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시면서 질문 남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참 잘 안 고쳐질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좀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그러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막 노력을 해볼 수도 있죠.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몰두하게 되고 그렇죠. 집착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점점 입력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아. 나는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그리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면은 점점점 절망에 빠져들죠, 그죠? 점점점 그렇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시킨 거죠. 너무 안 들릴 수도 있다. 근데 안 들릴 수도 있어? 처음엔 괴로워하다가
네. 그래, 안 들릴 수도 있나 보다. 딱 포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잘 네.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네. 오히려 더 잘 네.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네. 이 말 중에 이 돌발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이 있는 건데 네. 자 우리가 돌발이라는 그 상황들이 많죠. 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돌발성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국가적으로 돌발성 코로나. 전 세계적 그렇죠. 그렇죠. 돌발성이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요새 저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 그죠? 네, 네. 가뭄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도 요새 좀 많이 났었죠. 봄철엔 많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산불도 좀 많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 지진. 뭐 터키 지진, 뭐 그죠? 그럼요. 돌발성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충격이죠. 네. 우리 개인들한테는. 그다음에 열차 탈선도 있었고 최근에 오래된 문제지만 네. 환경 이상, 그죠? 네. 이상 기후 고온이나 변화? 네. 네네. 저온 현상 이런 게 있었죠. 네네 기후 변화 해갖고 뭐, 네. 뭐 아주 뭐라 하죠? 폭풍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지금 그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경계를 해서 바로 옆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네. 바로 옆에는 가물고.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사회인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요새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인구 감소. 아, 그렇죠. 그죠? 인구 감소. 네. 네. 인구 감소는 한 10년 전부터도 네. 얘기는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새 특히 저 돌발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이제 경제가 체감을 조금, 많이 하죠. 네네, 코로나 네. 지나고 경제도 조금 다운되고 하면서 네. 특히 더 느끼게 되고요. 이 돌발성 난청하면은 네. 이거는 그 어떤 복수, 그러니까 사회 이런 거보다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는 돌발성이란 말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난청이다. 이렇게 선언한 순간 돌발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증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교통사고를 이해할 때 이게 차와 차끼리 부딪히면서 우리 이 연약한 그 우리 인체가 네. 이제 상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뭐 교통의 신호를 잘 안 지켜서 대부분 그렇게 네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게 있나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서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무슨 법칙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우리가 교통법규를 평상시에 막 어기는데 그때는 사고 안 나는데 네. 어느 횟수 이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다 보면 어느 순간 사고가 난다. 네. 그 무슨 법칙인가 뭐. 그렇죠. 잦은 사고가 있다가 갑자기 커다란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그렇죠. 네, 법칙이죠. 그런 거든지. 하인리히의 법칙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교통사고의 원인을 네. 이제 이렇게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으로 돌린다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인 돌발성 사고 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밖으로 돌리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개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근데 내가 운전을 잘하고 나는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네. 내 뒤에서 누가 와서 봤더라 이거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근데 내가 매일 다니던 도로를 똑같은 차를 갖고 똑같은 네. 시간에 가다가 어느 날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왜 사고를 낼까요? 쌓여왔던 습관이 그렇죠. 사고를 만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다음에 그 순간 그 사람의 정신력, 네. 통찰력이나 분별력 이런 게 흐려져 있는 거죠. 잠깐 흐려지는 그렇죠. 다시. 네. 아침에 뭐 출근하는데 부인이 뭐 싫은 소리를 했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네. 애가 요새 갑자기 뭐 공부를 안 하고 네. 뭐 딴짓을 하고 뭐 네. 성적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거나 그죠? 저는 이제 최근에는 교통사고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 교통사고가 어떤 물리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다. 네. 그죠? 그 사람의 그 정신력 이런 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는 본인이 평소에 네. 뭔가 소리가 왠지 들리는 게 좀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집어내지 못한다는 네, 거죠. 네. 바쁘고 또 그 일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 순간 안 들리나? 그렇게 잠깐 이제 지나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안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게 네. 된다는 거죠. 예. 먹먹하게 되니까 이제 그 순간 그 시점을 보고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진행성 난청일 가능성이 많다. 아, 진행성 그렇군요. 난청일 가능성이 많고 그 돌발성 난청은 만약에 이게 진짜 돌발성 난청이다. 어떤 네. 일시적인 충격, 네.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거. 우리가 귀를 보면은 뭐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웨이도, 그다음에 고막, 네. 그다음에 내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뭐 맨 처음에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웨이도가 뭔가 부었거나 뭔가 막힐 만한 그런 네. 게 있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막이 뭐 찢어졌거나 아니면 고막이 탄력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네.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건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잘 아시니까. 네. 그다음에 내이의 그 상태, 청력 검사도 좋고 뭐 기타 내이의 상태를 또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검사를 다 했는데 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네. 그러면 이 돌발성은 어떤 돌발성일까요? 문제가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의학 공부나 한의학 공부를 네. 하면서 그 한계를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의학 공부를 맨 처음에 할 때 그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학년이 돼서 처음에 이제 임상을 이렇게 들을 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의대생이지만 네. 놀랍더라고. 어떻게 인체를 이렇게 막 원인부터 해갖고 뭐 증상 그다음에 진단하는 방법 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탁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 그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벌써 이제 세월이 한 30여 년 이제 지났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치료에 들어가서는 치료 방법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된 게 없는 것들도 꽤 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지금 뭐 그걸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뭐하고 지금은 또 그때 치료 안 됐던 것들도 이제 치료되는 것들이 또 많아졌으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그 당시에 좀 이제 신선하게 좀 이제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쨌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받은 교육이 서양 철학에 기반한 교육이 이제 주류였고 그랬는데 질병의 그 원인 중에 희민성,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의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뭐 쉽게 들어서 뭐 위장병 하면은 위장병에도 마음에서 비롯된 건 뭐 몇 프로다. 그다음에 뭐 심장병에도 뭐 마음에서 비롯된 게 몇 프로다. 네. 뭐 이런 걸 구분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시민성이라면 이제 스트레스나 그렇죠. 그 기타 또 그렇죠. 정신적인 네. 뭐 충격이나 뭐 예.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 건데 적게는 뭐 한 7, 80%에서 많게는 뭐 90% 이상이 네. 희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왠지 네. 정신과랑 그 내과를 이렇게 결합한 듯한 연결시켜주고 네네. 네, 결합돼 결합한 있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 한의학에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양오행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뭐 일반 이제 요새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웬만하면 이제 음양오행은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네. 아시는데 뭐 목 그러니까 나무, 목화, 토금수 이렇게 나눌 때 목 그러면은 질병에 목을 넣고 그 질병에 따른 증상, 그다음에 그 증상에 따른 진단, 그 진단에 따른 치료 네. 이런 모든 거를
그 안에 범주화 시킵니다.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 쪽. 네. 그다음에 이쪽 병과 이쪽 증상과 이쪽 치료 뭐 한약이라든가 뭐 침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 범주 해서 이거를 다 동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동아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 한의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놀리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야, 한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한의학으로는 못 고칠 벽이 없구나. 네. 못 고칠 병이 없는 걸로 이제 그렇죠. 정립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학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뭐 나노 개념이나 네. 이제 뭐 현미경 개념 뭐 이런 걸로 들어가니까 네. 허점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다 그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뭐 네. 코로나의 그 병이라든가 진단이나 아무튼 뭐 치료나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범주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실은 돌발성이 아니라 진행성일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원인을 찾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찾아 나가려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네네. 그 제가 이제 진행성 그 난청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서두를 이제 꺼낸 것은 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었는데 그 교통사고 법규를 평소에 안 지키다가 네. 그 하일리 법칙에 이르면은 어느 순간 돌발성 교통사고가 되듯이 네. 이 진행성 난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돌발성 난청 상황에 가서 네. 그걸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진행성이었다면은 그리고 돌발성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떤 자신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를 찾아보고 그걸 네. 고쳐 나가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 보면은 네. 그 다리가 막 후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근육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버거운 거죠. 떨리죠, 그죠? 네, 그동안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운동을 할 때 뭐 자세라든가 네. 잘못 잡아갖고 급격하게 뭐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으로 예를 들면 이게 돌발성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후들거리는 거는 진행성이라고 본다면. 네, 그렇게 이해가 되겠군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진행성 난청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예고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세종 FM이 지금 보니까 98.9MHz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그러면 PD님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가청 범위가 네. 우리 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요. 주파수가 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20에서 네. 2만이라고 헤르츠인데 헤르츠가 좀 작은 게 이제 진동수가 이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저음으로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음으로는 잘 듣는데 고음으로 가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어느 범위가 넘어가 잘 못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네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고음이 17,000, 네.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하다못해 우리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네. 이것도 소리가 있다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네.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몰려오거나 할 때 네.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은 또 알지 않습니까? 알고 네. 네. 그걸 듣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체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청 범위가 좀 이게 대략적으로 20에서 2만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또 다르고 네. 그죠?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렇겠네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네. 노화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또 저기 보양을 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그런 행동 같은 거를 좀 줄이고 네.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뭐 이어폰을 끼고 산다든지 그죠? 뭐 PD님은 그런 건 못 느끼시나요? 저는 이렇게. 사실 네. 청각에 문제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늘 헤드폰을 끼고 그렇죠. 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네. 시력이 참 좋은 편인데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면서 네. 시력이 떨어져 갖고 뭐 돋보기도 이제 하나 구해놓고 했는데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갈수록 뭐라 그러죠? 내 내부적인 네. 그 조절력 이런 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돋보기는 안 쓰는데 뭐 안 써도 뭐 큰 문제 없고 대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개인마다 그렇게 이제 가청력도 가청 그 주파수 범위도 이제 네. 다르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어떤 말을 할 때는 잘 알아들으시는데 네. 어떤 말을 할 때는 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선택적으로 들으시는군요. 그렇죠. 네. 선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점점 청취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요새 안 좋은 소리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안 좋은 소리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거 이전에 좀 불만이 많지 않은가. 네. 응? 어떤 분노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도 결국 내가 표출하지 못하고 누르는 거니까 네. 응?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걸 접수를 안 하려고 하는 수가 크죠. 왜냐하면 저걸 내가 접수하는 순간 나는 자꾸 더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그 웨이도나 네. 그 고막이나 뇌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진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돌발성 이제 그거를 진단을 받았어. 그럼 그건 나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스스로도 돌발성이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 네. 내 습관, 그죠? 뭐 마음의 습관이라도 좋고 네. 듣는 습관, 그걸 한번 돌이켜 보고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가 있었을까? 산모들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산모분들 중에 모유가 잘 안 나온다. 네. 초대 때는 잘 나왔는데 둘째 때 안 나온다. 아니면 뭐 초대 때는 안 나왔는데 둘째 때는 잘 나온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산부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기 근육 관절 질환 같은 게 오히려 고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면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능력도 같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당연하게. 그래서 그럼 뭐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은 뭐 집에 두고 온 남편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첫애는 지금 유치원에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첫애를 낳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얘를 어떻게 키울까, 양육비는 엄청 든다는데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네네. 내가 또 직장 다니면서 얘를 또 어떻게 그 케어를 해가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고민 자체가 애한테는 나쁩니다. 왜? 그 고민을 함으로써 모유가 안 나오고 네. 모유가 안 나옴으로써 애가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기는 워낙 저기 뭐 체력이 좀 그렇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분유로 키우지. 아, 그렇게 마음 먹어라.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라. 편안하게. 어. 네. 그러면은 그 산모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좋아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데. 네. 그럼 자기가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고. 네. 근데 그 다음 날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모유가 나옵니다. 잘 나와. 네. 마찬가지로 그 돌발성 난청도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진행성 난청에 대해서 왜 요새 좀 잘 안 들리지? 깜빡깜빡하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네. 예방을 하고 예비를 하면은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그 앞뒤 상황을 딱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요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죠? 내가 요새 안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저 남편이 맨날 나한테 요새 안 좋은 소리 하고 나한테 구박만 하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릴 때 너무 안 들린다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미세한 소리는 동물들도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음. 다 듣는 겁니다. 이게 가청 범위가 이렇다는 것뿐이지 사실 들리지 않는 것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고 네.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로 가는 거죠. 깜깜한 아. 상태에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듯이 빛이 이렇게 비추듯이 네, 네. 조그만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네. 들린다는 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말씀이시군요. 시력을 많이 이제 보호를 하시란 얘기죠. 이게 네.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시력 보호. 시력을 보호하고 네. 보는 거를 좀 이렇게 삼가하시라는 거예요. 아. 시력을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 좀 삼가하시고 그 본인이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네. 그다음에 우울하지 않은지 그런 아. 거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자세 교정을 하시고 자세 교정에 맞는 그 호흡법을 하시고요. 네. 약을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에 관해서만입니다. 약을 네. 굳이 권해드리자면 청심환을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돌발성 난청 한 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조급함이라든지 또 두려움이라든지 또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증상 줄여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